지금부터 할 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는 계속 이제 종목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했던 거고, 이 저평가 매매법 이해 교재는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고, 스타티어에서 얘를 한 번 했지, 이미. 네. 근데 이제 한지 또 한 3개월 이상 지났지.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오늘 오버뷰 차원에서 뭐 배웠었나. 숙제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걸 다 해갖고 왔고, 볼 거고. 가장 큰, 이제, 가장 큰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어, 지금 일찍 시스템 가지고 가고 있어요? 아니면 대응 시스템 가지고 가고 있어요? 라고 했을 때, 나는 대응 시스템 가지고 가고 있다. 그렇지만, 어, 약간 혼용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측이 들어가는. 그게 지지선과 저항선. 네. 그 부분만 이제 혼용해서 살짝 하고 있는, 그것만 차이가 있는 거고, 어, 대응 시스템을 내가 가지고 이 스텝 1, 스텝 2, 스텝 3를 만들고 그리고 초단타 거기에 이제 확장을 해서 단기 투자, 중기 투자, 중장기 투자, 장기 투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고 있는데 전부 다 대응 시스템이지, 전부. 내가 만든 이 시스템을 가지고 배워서 지금 거의 한 10년 넘게 매년 수익을 내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한 6년 전부터는 지금 복리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복리 투자를 통해서 이미 최소 5배 이상 10배 정도는 만들어 놓은 그 아웃풋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괜찮다, 괜찮으니까 따라해라. 네. 그게 터트레 방식인 거지. 내 매매법을 한번 따라해봐라. 그러면 너도 수익이 꾸준히 날 거다. 그리고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방법론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면 단기간에 좀 더 이렇게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나한테 좀 배웠으면 좋겠다. 네. 그게 이 굉장히 큰 오버뷰에 해당되는 내용들인 거지. 그지? 음. 이미 너는 이제 다 배웠기 때문에 이 단기 투자, 중장기 투자까지 다 배워놨기 때문에 어, 이론적으로는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거를 이제 그 이론적으로 배운 거를 지금은 어떻게 적용할지 지금 너한테 이제 제일 약한 부분은 뭐였냐면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움직일 때, 네. 지수가 움직일 때, 이쪽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쪽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주식을 많이 매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좀 고생을 하고 있는 것 뿐인 거지. 네. 그래도 고생을 하더라도 3년 지나면, 3년 내로 아니면 최악의 경우 한 5, 6년 내로 그 고점이 올 거다. 어떤 종목이 됐든. 왜? 우리가 하고 있는 종목들은 다 우량주 아니면 성장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얘기다. 그래서 항상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 이 전 종목 기준으로 역대 차트를 보고 우상향하냐, 저점이 왼쪽에 있냐, 네. 고점은 오른쪽에 있냐, 음. 이런 종목만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매년 흑자 지속이었냐, 그걸 보고 있는 거지. 네. 하다못해 최소 지난 5년만이라도 연속해서 계속 흑자였냐. 그러면 그 주식은 결국에는 신고가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 음. 이해됐지? 무슨 얘기인지? 네. 좀 큰 개념을 계속 설명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 거야. 네. 그래서, 그러면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매매법은 어디서 온 거냐? 기존에 돈을 이미 왕창 번 사람, 그 사람들의 매매법에서 군데군데 이제 뽑아오는 거지, 사실. 그래서 이 사람 부자였어. 이 사람도 부자였어. 이 사람도 부자였어. 이 사람도 부자였어. 그러니까 주식을 하는데 지금 현재 부자냐? 아니냐? 지금 현재 계속 주식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잘하냐, 못하냐. 결론은 그거야.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 죽었어. 죽었는데, 알아. 죽은지는 아는데, 과거에 이 사람이 주식을 해서 돈을 결론적으로 벌었어? 얼마만큼 많이 벌었어? 네. 10% 매기급 이상이라는 거지.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매매법이 뭔지를 분석을 충분히 하고, 내 매매법에다가 정착을 시키는 거지. 아, 이 사람 매매법은 봤더니, 이 사람의 매매법은, 아, 이거 투자 쪽에 적합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매매법은 다 투자 쪽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시켜놓는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의 매매법은, 단기나 스윙이나 이런 쪽에 적합해. 그러면, 단기나 스윙 쪽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시켜놓는 거고. 음, 그래서, 스윙 매매법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제 내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는, 이 S1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매매법은 수익 매매법인 거지. 그리고 수익 매매법 중에서도 제일 근간이 되는 그런 매매법인 거고. 스텝 2로 올라가면서부터는 기술적 분석을 충분히 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그 이론적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까? 이미 나는 매매법을 하나 가지고 있지만 이쪽에서 사고 해도 돼.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 확률보다는 이 포인트를 공략하면 좀 더 그러니까 수익이 좀 더 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내가 이 종목을 들고 있을 때, 뭐 그냥 만족매도 하지 말고 좀 더 들고 있으면, 좀 더 홀딩하고 있으면 더 큰 수익이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게 스텝 2였던 거지. 스텝 3에서는 얘는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 이제 시작이다. 그 시작 전부터 연습 좀 하자. 그러니까 그런 급등하는 포인트들만 공략을 하는 게 초단타라고. 여기서 스텝 1, 스텝 2 이쪽에 나오는 이 포인트를 공략을 하려고 하는 게 초단타가 아니라고. 초단타는 이미 급등을 하고 있어. 네. 그래서 급등락을 오늘 하고 있어. 이미. 네. 이런 종목 가지고 초단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포인트는 이미 심리적 저점에서 날아가기 시작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단기 투자를 해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중기 투자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 기반이 되는 이론은 뭐야? 결국에는 기본적 분석이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기본적 분석은 다트, 금감원 기준인 거고. 네. 그러면 내가 이거보다 좀 더 길게 가져가고 싶어. 좀 더 긴 투자를 하고 싶어. 그러면 한국거래소 KRX 정보 시스템을 가지고 이 지수나 산업이나 업종 또는 특정 테마, 그래서 주도주나 대장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는 거는 중장기 이상의 투자가 되고 장기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역발상 투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역발상 투자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산업이나 업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고, 음, 그리고 큰 흐름.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이 바뀌었어. 윤석열로 바뀌었잖아. 윤석열이 이제 조만간 대통령이 되면 기존에는 민주당에서 집권을 했는데 이제 국민의힘으로 바뀌면 큰 흐름이 바뀌는 거잖아. 그러면 산업도 태양광보다는 이제는 이 원자력 네. 발전 뭐 그쪽으로 좀 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큰 흐름이 이제 바뀔 가능성이 생기는 거지, 사실. 확정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까? 어떻게 이해를 할까? 그래서 나만의 매매법, 결론은 그거야. 그래서 너는 뭘 어떻게 할 건데, 비중은 얼마나 가져갈 건데, 나 같은 경우에는 이 초단타는 한 10%? 10% 미만, 10% 미만만 하고 있단 말이야. 네. 그리고 스윙은 거의 한 80%, 90%는 스윙을 하고 있는 거지. 거기에 단기 투자를 한 5에서 10%를 하고 있는 거고. 할 때 있고 안 할 때 있고. 그렇지만 우리 애들 통장 같은 경우에는 스윙은 일부만 하는 거고
단기나 중기 투자 이상으로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수익 구간이라고 해도 안 팔고 있다고, 지금. 음, 이쪽은. 네. 그래서 이제, 내가 메인으로 어떤 투자 방식을 선택을 먼저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어, 투자를 결정을 했어. 그러면 단기나 중기를 메인으로 가져가면서 내가 스윙을 섞어서 할 거냐. 그러니까 이 큰 흐름을 먼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나만의 매매법을 만들어 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예제는 내가 아까 보여줬지. 그지? 내가 나한테 내 생활 패턴에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그 엑셀 하나가 있잖아. 음. 그리고 사실 그 엑셀이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엑기스만 쭉 짜낸 거지. 나한테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다. 네. 그래서 내가 주식 투자를 하겠어. 그러면 투자는 방법이 필요한 거잖아. 어떻게 내가 주식 투자를 할 거야? 그러면 제일 먼저는 기간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기간. 내가 뭘 기준으로 할 거냐? 스윙이 기준이야? 아니면 단기 투자가 기준이야? 그러니까 포지셔닝을 먼저 해야 되는 거지. 아니, 나는 초단타만 할 거야. 왜? 나는 뭐 전재산이라고 해봐야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 금액이 너무 작아. 그러면 초단타에 집중을 하는 게 좋을 수가 있다고. 금액이 적은 경우에.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한 10억 이상 돼. 한 20억도 되고. 그러면 스윙도 버겁다고, 사실. 이, 이 단기 투자도 쉽지 않거든. 그럼 이제 점점 기간이 어, 늘어나는 최소한 7, 80%는 이쪽 투자에 좀 중점적으로 하면서 나머지 한 1, 20%만 가지고 이쪽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넘나들고 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스윙이 기준이 되면서 해도 될 만한 금액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얼마 정도 가지고 이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 10억까지? 10억이 넘어가면 이제 단기 투자가 중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내 큰 돈의 한 7, 80% 이상은 단기 투자가 중점적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내가 초단타를 해. 그러면 초단타에는 상한가 매매법, 스캘핑, 데이 트레이딩 매매법이 있다고. 총 세 가지가. 음, 그리고 스윙에는 저평가 매매법, 시그널 매매법, 급등주 매매법이 있는 거고. 그리고 단기 투자 방법론이 하나가 있는 거고, 중장기 투자 방법론이 하나가 이렇게 존재를 해서 총 매매법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매도법이 있는 거라고. 매수법은 하나야. 음, 같은 포인트만 공략을 한다고. 나 같은 경우에. 매수법은 하나지만 매도법이 갈라지는 거라고. 그거에 따라서 음, 그게 바로 시간이라고. 근데 이건 말 그대로 진입과 청산 전략의 기준한 진입 전략, 청산 전략에 대한 얘기라고. 네. 그리고 진입 전략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좀 더 알아야 되는 거. 이쪽에서는 피똥이 이제 추가되는 것 뿐이고, 이쪽에서는 실적이 추가되는 것 뿐이라고. 물론 기본 실적은 베이스로 가져가면서. 그래서 항상 기준은 내가 하는 종목은 무조건 우량주 아니면 성장주 둘 중에 하나라고. 이 우량주나 성장주가 아니면 나 아예 안 해. 기본 바탕이야. 그 상태에서 내가 기준을 스윙으로 잡았어. 이 얘기는 나는 일봉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겠다. 일본 기준에 매매를 하는 것 뿐이야. 근데 내가 오늘 살까, 오늘 팔까, 아니면 오늘 홀딩할까? 그것만 결정을 하는 거지. 여기에서는. 음, 지금 살까, 이따 살까? 그 결정은 초단타에서 결정나는 거. 네. 이해됐지? 그래서 초단타를 배울 필요가 있냐, 없냐, 이건 굉장히 우매한 질문인 거야. 음, 네가 안 가지고 있는 거지.
네가 안 가지고 있으니까 긁어가지고 돈 많은 할배 패턴 만들어버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너 때문에 떨어진다니까 한 달 동안 폭락해버린다니까 네가 이 작전 세력들의 물량을 건드려 버리니까 걔네들이 열받지. 그 호재가 있는지 여부는 너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됐지 무슨 얘기인지 네, 여기. 네, 그러면 이런 얘기들을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쪽에 대한 비중과 이쪽에 대한 비중, 이쪽에 대한 비중은 차이가 이 종목 발굴하는 게 내가 생각할 때는 최소 50% 이상, 한 60%? 아니면 70%? 비중이 굉장히 커야 된다고. 이쪽에 대한 비중이. 그리고 나서 위험 관리, 이쪽에 대한 비중도 지금 같은 시기에는 비중이 더 커야 되죠. 원래는 한 2, 30, 평소에는 한 20%나 30%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가도, 이 기준이 뭐냐면 6개월짜리야. 6개월 지지선. 이 지지선이 이렇게 가고 있어. 근데 이 지지선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얘가 깨져. 예를 들어서. 얘가 깨졌어. 이렇게. 네, 깨지면 무너져 내리는데 이 무너져 내릴 때, 이거 위험 신호라는 거지. 6개월짜리는. 그러면 전체 금액을 줄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전체 투자 금액을. 네, 마찬가지야. 여기서부터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이 지났는데 얘가 깨졌어. 깨진 흔적이 이렇게 보여. 여기서부터. 네, 여기서부터는, 위험한 거 아니야?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비중을 줄인 상태에서 하고 있다가 얘가 깨졌는데 살아있어. 저항선으로 바뀌었어. 음, 여기도 저항선으로 바뀌었어. 음, 이러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나는 관망을 하다가도 금액을 계속 줄여야 되는 거지. 투자금을. 언제까지? 그 전 저항선을 돌파할 때까지. 그래서 요 시점까지는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거야. 이 돌파를 한 이후부터는 다시 랠리 시작하냐? 금액을 점점점 늘려야 되는 거지. 종목수도 늘리고, 종목수 줄이고, 늘리고, 줄이고, 확 줄이고, 장기 지선까지 무너졌으니까. 네, 그게 살아있어? 더 줄여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너한테 40종목 막 이렇게 하다가도, 30종목, 40종목 막 하다가도, 종목수 10종목 이내로 줄여라. 음, 그래서 줄이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줄이고 있었던 거지. 네, 이해됐지, 이제. 네, 그 상태에서 6개월 또 지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났어. 이 포인트잖아. 네, 그치? 아, 여기서부터는 혹시 여기가 저점하냐? 이제 좀 한두 종목 좀 해볼까? 말까? 이게 돌파되면 확 늘려도 되겠지만, 네, 그렇게 늘리지는 못하고. 그래서 10종목 이내로 줄였다가도 15종목까지는 괜찮을 것 같지만, 20종목 이상, 30종목 이렇게 하는 거는 비추다, 사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네, 그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지. 이 진입과 청산 전략보다는. 네, 종목을 선정할 때는 기본적 분석의 비중을 굉장히 높이지. 사실 기본적 분석의 비중은 거의 한 90%라고 봐도 돼. 이 비중이. 내가 종목을 발굴을 할 때. 이 조건식에 만족을 못해. 그럼 다 버린다고. 네, 굉장히 많이 버린다고. 그게 바로 헬스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S2가 훨씬 쉽잖아. 네, 보기도 훨씬 편하고. 그래서 S2를 가지고 분기로 놓고 웬만한 애들은 싹 버린다고. 이 밑에 파란색 조금이라도 보이고 좀 큰 파란색 보인다? 그러면 그냥 다 버린다고. 그냥 막 이렇게 내려간다고. 그냥 네, 막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서 걸러지는 거지. 그리고 나서 오른쪽 차트에서 심리적 분석을 하는 거지. 대충. 그래서 비중은 거의
9대 1? 이해됐지? 네. 응. 그리고 나서 종목 선정이 됐어. 그렇다고 해서 바로 매매를 때리냐? 그건 아니잖아. 그지? 네.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재료부터 시총부터 뭐 그 외 짜잘한 것들을 이제 또 더 보는 거지. 물통 속에 빠지면 또 안 하고. 빠졌다가 또 한 달 이내에는 또 안 하고 있으니까 또 네. 그거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그런 것들도 체크를 하고 궁막 차트 위치라든지 매물대 위치라든지 뭐 이것저것 막 보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 모든 게 다 기술적 분석과 심적 분석이라고. 네. 그리고 재료를 보는 게 기본적 분석의 일부인 거고. 이 한 페이지가 사실 나한테 거의 한 3개월 넘게 배우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지금은 3개월 넘게 걸릴 예정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는 거지. 그지? 그러면서 이제 하나가 끝나면 S1이 끝났어. 스텝 1 끝나면 내가 매매법을 정리를 해갖고 와라. 네. 그리고 스텝 2가 끝났어. 이 매매법에다가 덧붙여라. 네가 이해한 거를. 네. 스텝 3 끝났어. 그럼 거기에다가 스텝 2, 스텝 1, 스텝 2 한 거에다가 스텝 3를 묶어라. 어떻게 묶을 거냐? 너만의 방법론이 필요한 거지. 원페이퍼로 계속 나한테 제출해라. 네. 그걸 시켰던 거고, 너한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네. 이거 끝나는 대로 바로 시작할 거야. 네. 제일 마지막 페이지, 117페이지에는 그게 있는 거고, 밑으로 쭉 내리면 그 숙제가 나가는 거지. 네. 그래서 A4지 한 장에다가 정리해서 제출해라. 단계별로 나갈 때마다. 네. 오늘 뭐 지금 당장 하라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지. 네. 그래서 일단 가장 큰 흐름을 먼저 최대한 빨리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 상태에서 이제 트레이딩 그리고 투자 트레이딩은 뭐고 투자는 뭐냐 이 구분점은 가장 크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뭘 기준으로 구분을 할 거냐 MACD 레이트였다고 그게 바로 음. 트레이딩은 MACD 레이트가 물통에서 빠져나오고 한 달이 지난 이후부터 네. 투자는 불통에 빠진 흔적이 무조건 있어야만 가능한 네. 그게 트레이딩과 투자를 구분하는 가장 큰 그리고 두 번째는 뭐야? 당연히 턴어라운드 포인트잖아. 우량주는 성장성이 생겨야 되는 거고. 음. 그래서 실적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 네. 이 책은 언제 읽으라고 그래? 끝나고 말고. 제일 마지막 필독서인 거지, 사실. 이 책은 지금 보면 본다고 했지, 내가. 이거 근데 요약본도 나왔어요. 요약은 필요 없어. 무조건 이 책. 이 책이 아니면은 내가 생각할 때는 다른 책도 몇 권 봤는데 아니더라고. 음. 스타티언은 왜 손절 금지를 외치냐? 왜? 스캐핑이 있고, 데이 트레이딩이 있고, 스윙이 있고, 단기 투자, 중기, 중장기, 장기 투자 방법론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절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 모든 우리가 지금 포트폴리오로 가지고 있는 그 종목들은 다 우량주이거나 아니면 성장주이기 때문에 역사적 고점까지 갈 가능성이 무조건 있다. 이 대전제가 있는 거야. 음, 어려운 얘기 없을 거고. 그래서 어떤 종목이 됐든 저평가 구간에 들어서면 내가 어떤 종목을 사서 들고 있어. 근데 그 종목이 반토막이 나거나 20, 30%가 하락해. 그럼 사실 위기지. 위기에 빠졌을 때 나는 기회를 다시 잡고 싶은 거야. 뭐가 기회야? 여기에서 손절을 해버리면, 이 위치에서 손절을 해버리면, 뭐 기회비용을, 살릴 수 있다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네. 사실 기회가 날아가 버리는 효과도 가져오는 거야. 여기에서 더 살 가능성만 있다면, 네.
그러면 이때 산 1차 물량보다는 이때 산 최소 2차 이상 물량이 훨씬 많아지는 거지, 물량이. 그러면 요거 가지고 조금 더 먹는 것보다는 이 큰 물량 가지고 더 먹으려고 하는 게 그게 맞는 투자 방식인 거지. 그래서 이런 우량주와 성장주를 내가 보유하고 있는 중인데, 네. 하락을 해.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손절 때리는 거는 굉장히 옳지 않은 매매법인 것 같다. 네. 음.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전 종목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우량주와 성장주이기 때문에 가능한 매매법이라고. 내가 물타기를 해. 왜? 우량주기 때문에 지가 떨어져 봐야 경기 지지선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이제 희망사항이 있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우량주 삼성전자지. 역대 차트를 보면 역대 차트를 보면 저점이 왼쪽, 네. 고점이 오른쪽. 네. 오늘 날짜 기준으로 10년 과거 차트를 봐도 한 요 정도인데 저점이 왼쪽, 고점이 오른쪽 여전히. 네. 무조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음. 이게 이런 차트가 안 만들어졌다 그러면 걔는 우량주가 아닌 거지. 사실. 돈을 계속 벌어서 쌓아놓고 있는데 이 밑에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야? 이게 지지선을 끌어올렸어. 지지선을 끌어올려. 이 지지선을 끌어올려. 이게 다 뭐야?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이잖아. 네. 그게 뭐야? 유보율이라고 그런다고. 음. 결국에 유보율이라는 표현을 차트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얘는 뭐예요? 성장성이 이렇게 생겼나 보지. 돈을 더 많이 벌었나 보지. 이때는. 이 돈이 다 여기에 깔리는 거지, 이렇게. 쫙. 돈이 계속 깔리는 거야. 돈이 계속 이만큼이 또 깔리는 거고. 그래서 이 돈들이 계속 쌓이고 하면서 차트는 정고가를 계속 갱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몇 년이 흐른지 아니면 바로 올지는 이거는 누구 마음이다? 세력 마음이라고. 결국에는. 세력이 끌어올리는 거니까. 언제? 세력이 돈이 필요할 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음.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거. 주식을 접근을 할 때. 네. 그래서 오늘 날짜 기준으로 이 종목은 지우려고 하는데 음. 오늘 날짜 기준으로 이 종목은 지난 3년 이상의 지지선을 그렸을 때 여기까지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네. 그지? 그리고 이날 기준으로 이 두 번째 저점 기준으로 하나 둘셋 여기가 셋이네 만약에 여기가 3년이었다면 네. 얘가 깨졌을 때 기회가 오지 않을까? 조만간이 될 수도 있고 조만간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음. 그 기회를 어떻게 잡을 거냐? 위기는 항상 위기는 항상 기회를 가져오는데 그 기회를 잡는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얘는 무조건 여기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 언제가 될지는 나도 몰라. 1년이 될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2년 반이 흐를지 그건 나도 모르지. 음. 그건 나도 모르는데 결국에는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 삼성전자라는 이 회사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한 분기도 빠짐없이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이 계속 난 거지. 이렇게. 이것 때문에. 이런 적자가 보였어. 그러면 혹시 몰라. 아닐 수도 있겠지. 네. 중간중간 막 이렇게 하면 적자 막 이렇게 돼. 그러면 안 그럴 수도 있어. 유보율이 빠지니까. 음. 그래서 들쑥날쑥 이런 회사들은 내가 아예 처음부터 건들지는 않는다고.
거기까지 얘기를 하고, 네. 그래서 우량주가 왜 우량주인지, 성장주가 왜 성장주인지, 일단은 개념을 잡아야지. 네. 우량주가 뭐냐? 정의가 필요한 거지. 성장주가 뭐냐? 음, 이 정의는 사람마다 어차피 다 달라. 음, 주식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 인정하는 우량주는 한 종목밖에 없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아, 이 종목 우량주에 아니에요? 삼성전자밖에 없는 거지. 사실. 다른 종목들은, 이거 성장주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 막 이제 오락가락 하는 거지. 근데 나만의 정의를 정확하게 가져가서 우리나라 상장돼 있는 전 종목에다가 그냥 집어넣어버리면 나는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잖아. 네. 그런 작업들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고. 그런 작업들을 해놓으면 이제 개념이 정확하게,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정확하게 정립이 되는 거지. 내가 중요시하는 거는 개념 정립인 거야. 그리고 그 개념을 토대로 한 수익 나는 매매. 1% 났는데 전량 청산을 했어. 왜 그랬어요? 1%면 절반만 매도하기로 했잖아요. 현금이 없는 걸 어쩌라고. 어? 현금이 없어. 너무 없어. 근데 물타 종목은 너무 많아. 음, 내가 종목을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때 상황에 맞게 이 매매법을 수정하는 게 아니야. 그잖아. 나는 좀 더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겠다는 것뿐이라고. 이게 매매법이 안 맞아요. 단일 종목에는 안 맞을 줄 몰라도 이 전 종목 내가 들고 있는 이 보유한 전 종목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당연히 맞지. 맞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좀 더 큰 그림을 봐야 되는 거야, 항상. 그리고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한 세 종목이 너무 물려 있어. 다이야. 그냥 묻어놓으면 되지. 걔네들을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왜? 결국에는 오른다니까. 음, 그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주식을 못 하는 거지. 계속 수익 나고 있는 회사인데 돈 벌고 있는 회사고. 물론 이제 더 버냐 적게 버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좀 더 이제 폭락을 하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최고가까지 갈 수밖에 없다. 왜? 이미 그 돈은 가지고 있잖아, 걔네가. 그런 얘기들인 거지. 그래서 저가 매매법, 결국에는. 그래서 스윙 기준으로 내가 매매를 하겠다 그랬을 때 항상 스윙이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저점과 고점을 딱 그리고 계단 나락을 여기서 하는 거지. 그럼 또 저점과 고점을 그려놓고 계단 나락을 또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하락이 쭉 밀려서 여기까지 갔으니까 여기서 계단 하락 했지만 이 고점에서 더 이상 안 오르고 더 이상 안 떨어지니까 이런 생각들 이게 바로 스윙 마인드로 차트를 바라보는 관점인 거죠. 음, 내가 투자 관점에서 봐. 그러면 도찐 개찐이라고. 이거 여기서 한 5% 10% 먹고서는 이 종목 팔려고 내가 이 종목을 산 건 아니거든. 내가 투자 관점으로 본다면 최소 20%에서 50% 이상 수익을 나면 그때 팔까 말까를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더 큰 차트가 필요한 거지. 요런 이 찌질찌질하는 이런 차트가 필요한 게 아니라 더 큰 그림이 필요한 거지. 이렇게 이 큰 그림, 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그림이 필요한 거지. 이런 큰 그림이. 그래서 이런 큰 그림에서 그럼 나는 뭘 찾고 싶은 거냐라고 했을 때, 형 저점끼리만 연결만 해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저점끼리만 연결을 해주면, 나는 이 여기와 여기를 저점을 연결을 했는데, 이런 포인트가 온다는 거야. 네. 역대 저점 포인트인 거지. 역대 저점. 지난 10년간 최저점. 그럼 기회라는 거지. 실제로 그래? 최소 3년 이상의 지지선을 쭉 그렸을 때, 그런 포인트가 왔을 때, 이런 포인트들이 다 역대 저점 포인트이기 때문에 기회가 조만간 온다는 뜻이라고. 이게 바로 역발상 투자라는 거야. 이쪽에서 얘기하는. 제일 마지막에 얘기할.
이 중장기 투자에 격발성 투자에는 산업 분석, 업종 분석 어쩌고저쩌고 막 개소리 하지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나는 최소 10년짜리, 3년 이상의 경기 지지선을 보겠다는 거야. 이 경기 지지선이 깨져버리면 이거는 엄청난 위기지만 그와 더불어 기회가 찾아온 거다. 특히나 이런 우량주들은 무조건 기회가 찾아온 거라는 거지. 그래서 적극적인 투자를 해도 된다. 언제? 그 타이밍만 생각하면 된다. 거기서부터는. 네. 그래서 항상 최소 3년 이상의 지지선을 그렸을 때 두 번째 포인트를 잡고 그 이후에 나오는 포인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이때 사는 사람들은 주식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때는 제대로 기회가 왔기 때문에 레버리지 투자라든지 뭐 일수를 끌어다가 막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는 이제 네. 좀 더 감을 잡았을 거야. 그래서 큰 돈은 언제 보냐라고 했을 때 큰 돈은 이럴 때 버는 거지, 사실. 평소에는 스윙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막 하고 있다가도 위기가 제대로 찾아왔어. 그럴 때 나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거냐. 이때 나한테 배운 거지. 그지? 이 대세 상승장에서 나한테 배운 거는. 이땐가? 요때. 아, 이때구나. 네. 이때도 뭐 횡보장이었기 때문에 나쁘진 않았지. 네. 우리는 스윙을 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다른 얘기 때문에 잠깐 언제 끝나요? 쉬었다가 오늘은 그만할 거야.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하고. 네. 근데 좀 약간 네가 지난번에 배웠을 때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네. 지금 내가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했었거든. 사실 지난번에 그래서 배웠을 때 이후에 형님이 추가하신 자료도 많아요. 그렇지. 앞에 그 텍스트 많이 써놓으신 부분, 음. 그것도 저 지나본 다음에 쓰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응? 앞 페이지에, 음. 아, 여기? 네, 그런 것들도 나중에 정리하신 걸로 기억해요. 음. 이거 말고 그 그러니까 페이지는 없었어요. 이때 이후로 네. 이때 이후로 1년 전에 배우고 그리고 네, 나서 최근에 다시 배웠어요. 지금 이제 요때 배우고 있는 거잖아. 요때부터 이제 다시 시작한 거잖아.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오고 있는 건데 네, 사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업종의 이제 예로 봐야 되는 거지. 네, 이렇게 보면 요때 나한테 배우고 네. 그지? 요때 나한테 배우고 요때 이제 또 연말에. 연말이지. 연말에 요때부터 이제 시작해서 내가 12월 됐을 때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지. 12월 달 12월 요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요때 너한테 들고 있는 종목들 중에 현금의 비중은 빵원으로 만드는 게 좋다. 그지? 주식으로 들고 있어라. 왜? 배당받으려고. 아, 네, 그쵸. 그지? 예. 배당받으려고 이제 그 짓거리를 한 거지. 네. 1월 폭락은 사실 나도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음, 일반적으로는 12월에서 1월 정도가 이제 저점이 형성이 많이 되거든, 매년. 그래서 여기서 불타놓으면 이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을 여기서 이제 막 하나씩 하나씩 막 털게 되거든. 그러면서 꽁 먹고 알 먹고 전략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음, 이 개별 종목으로 이제 물타기해서 먹으면 얘는 꽁이지. 음. 꽁을 먹어. 고기를 먹는 거지. 그렇지만 배당으로 지금 이제 배당 막 나오고 있잖아. 네. 지금 이제 배당 받아가지고 뭐 주식도 받고 또 이제 뭐 배당으로 배당금도 받고 음, 세금 뭐 15% 떼긴 하지만 네. 이렇게 받는 거는 요거는 알 먹는다라는 표현을 내가 쓰잖아. 네. 그래서 꽁 먹고 알 먹고 전략이기 때문에 음, 왜 이게 가능하냐 했을 때 그게 바로 우량주와 성장주 투자의 매력인 거지. 가장 큰 매력은 이건 것 같아요, 사실. 네. 1년에 한 번 큰 사건, 이 배당은 무조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평단가를 나는 저 위에서 한 20% 높은 가격에서 샀는데 지금 20% 낮아졌기 때문에 어, 그냥 폭탄처럼 추가를 시켜버리는 거지. 평단가를 확 낮춰버리려고. 네. 그래서 그때 평단가는
내가 생각할 때 세력의 평론가보다는 낫다. 음, 그래서 내가 어, 굉장히 마지막 미타기까지 해놓은 그런 종목은 난 이미 세력의 평가보다 낮기 때문에 그 가격보다는 무조건 높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네, 여기까지 하고 네, 마무리를 진짜. 나머지는 일요일 날 하자. 일요일 날 못하면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하고 네, 급할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10페이지부터 할까요? 이 10페이지 여기 네. 질문은